닥터25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안녕. 글쎄요. 이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환자분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서 특별히 이분을 분석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인격장애 뭐가 있을 것 같아? 반사회성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도 있죠. 우리가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인격적 요소들이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경우니까 그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적 장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거를 모를 수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과 만남에 있어서 누군가를 분석하거나 환자분을 만날 때 있어서도 그거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어떤 환자분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과 내적 세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묘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의 세계, 감정의 세계, 그 주관적 진실, 마음의 진실들을 따라서 가고 있죠. 분석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분석을 받으려면 돈을 줬잖아요. 근데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 법조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법조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말투들이 묻어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죠. 내적 세계에서 일어난 경험, 주관적 경험, 우리가 똑같은 일이 생겨도 똑같은 입장에 취해도 똑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녹음을 한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의 위치나 마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녹음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주관적 경험의 세계도 우리가 저마다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녹음돼요. 녹음된 걸 듣다 보면은 이 마이크의 특성이 어떤 건지, 녹음된 레코드의 특성은 어떤 건지라는 걸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삶들 속에서 동질성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파악될 것 같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해도 되죠. 만약에 돈을 내고 분석을 받으시겠다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다 분석하고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일이. 그렇죠. 우리 의사가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청진하진 않잖아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심도 깊은 어떤 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 아니라. 근데 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만약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숨 쉬는 소리나 얼굴만 봐도 배가 안 좋으신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적인 특성도 굉장히 심각하다면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는 있죠. 밖으로 풍길 정도면 심각하다. 몇 마디만 이렇게 오고 가도 그렇죠. 그 정도 차이죠. 내과 의사가 청진기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호흡 소리가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말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SNS에 저 배우의 성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SNS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연예인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부적절한 일이고요. 의료 윤리에는 조금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죠. 유대된 일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직접 진료를 보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미디어에 보여지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 고통, 그 진실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과학적 검사들을 시행하고 해야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는 거지. TV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이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전문가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문가로서 좀 소양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나 조심해야겠다. 저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팟캐스트 하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캐릭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건 캐릭터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뭔가 방금 든 생각인데 네. 정신과 선생님들이 작가가 돼가지고 캐릭터를 설계하면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별로 작가가 따로 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등장인물별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따로 또 붙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적 요소들, 정신과 의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탁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이코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역동들이나 흐름들을, 왜냐면 그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더 잘 이해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거 통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요소들이 너무 잘 캐치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물에 대해서 내가 진료를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윤리 위반, 안 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윤리 위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그런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나의 정신세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혼자서 욕하는 건 괜찮은데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 닥터 25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